최근 요소수 대란의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소수를 직접 만든 소비자들이 늘자 전문가들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민적으로 떠오른 카카오페이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18만 원에 결정됐습니다. SGI 서울보증이 고가 전세 자금 대출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규제로 위축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근 요소수 대란에 화물차주분들을 비롯해 디젤차 운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소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인데요. 직접 만들었다는 요소수,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장민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비료와 수돗물을 섞어 요소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서울경제TV가 전문가들에게 요소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니 순도가 높은 증류수와 우레아라는 물질을 섞으면 불가능한 건 아닌 상황. 온라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우레아는 500g에 15,4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율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 제작 과정에서 냄새나 독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결함이나 차후 서비스 거부 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량비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라도 발생하거나 하면 성능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하고 분명히 차이가 날 테고, 그런 걸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요소 비료와 물에 함유된 중금속이 부품에 달라붙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SCR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곳에 요소수를 분사하면 질소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환원되는 원리입니다. 업계에선 요소수를 제때 넣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저하돼 정상 운행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 균등 배분을 실시해 사실상 국민주로 떠오른 카카오페이가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18만 원으로 결정됐는데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오른 뒤에 또 상한가가 되는 이른바 따상에는 실패한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첫날 19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114% 오른 겁니다. 카카오페이의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18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따상의 따는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나 상한가 도달은 실패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개장 직후 27.78%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5조 1,609억 원으로 시총순위 14위에 안착했습니다. 결국 카카오뱅크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유력한 만큼 지수 편입이 이루어지는 12월까지는 주가 흐름이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가치평가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플랫폼 금융사업자의 확장성이나 성장성을 볼 필요가 있다며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고려할 때 분위기상 장기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40조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고평가 논란도 나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금융과 비교해
자산과 순이익 규모에서 한참 뒤처지는 데 반해 시총은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보증권은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했다며 적정 PBR 5배 대비 현재 주가가 다소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선 게임주들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대형사들의 신작 출시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접목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게임사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위메이드의 3분기 영업이익은 17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카카오게임즈는 전년 동기 대비 101.31% 상승한 427억 원을 달성하며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 발표에 양사의 주가는 오늘 장중 5%가 넘게 상승했으며 위메이드는 19만 9,1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게임사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위메이드와 게임빌은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기술을 게임에 도입하거나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고 컴투스도 메타버스 콘텐츠 확장을 위해 컴투스 로컬을 설립하는 등 신기술 접목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일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이달 내로 넥슨과 NC소프트, 크래프톤 등 대형사에서 신작 출시가 예정돼 있어 게임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게임업계를 두고 내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슈가 있는, 테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산발적인 그런 상승세였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쪽이나 이제 콘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제작 이런 이제 모바일 게임 외 쪽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좀 빠르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은 이제 좀 대형 게임주들이 본격적으로 리레이팅이 되는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SGI 서울보증이 고가의 전세자금 대출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출범한 가계부채관리 태스크포스에서 SGI 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 건데요.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수도권 5억 원 등의 상한선이 있지만 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가 임대주택 시장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0% 시대가 이달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내년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25일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라 1%대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현재 0.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달 국내 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서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달 회의에선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이른바 매파위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파위원들은 지난달에 열린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서도 추가금리 인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연속적인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달 말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내년 기준금리가 1.5%를 넘어 2%까지 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11월과 내년 1분기, 3분기 한 차례씩 올려 총 75bp, 내년 말 기준금리를 1.5%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올 들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크게 위축된 터라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이미 작년 한 해 동안의 거래량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 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으며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에 비해 전국 분양시장의 열기는 뜨겁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1월과 12월 전국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섭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2달에 걸쳐 전국의 아파트 총 97개 단지에서 84,994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중 일반 분양은 6만 8천여 가구로 이례적 물량을 기록했던 작년 같은 기간 5만 5천여 가구보다 무려 24%가량 분양 물량이 늘었습니다. 11월과 12월은 분양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분양 시장의 열기가 뜨거울 전망입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고분양가 관리 기준이 변경과 관련해서 연내 변경할 방침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일정이 미루면서 이제 10월달 특히 이제 가을이 분양 성수기라고 불리는데 이 시즌에 지금 분양을 못한 물량들이 지금 11월, 12월로 좀 미쳐졌어요 지금.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청약자들 입장에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 버거운 상태라며 신규 물량의 청약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예비 청약자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선 경기 지역의 15,952가구, 인천 7,484가구, 서울 1,417가구가 분양 예정 중이고 서울은 대부분이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내년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은 부산이 7,259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경북, 전남, 대구, 충남, 대전 등 순으로 전국에서 활발한 분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종과 제주의 경우 연내 예정된 분양은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2배까지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정률 과징금과 정액 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며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올립니다. 부과 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며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비자발적 퇴직자가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 3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71.9%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습니다.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과 명예퇴직, 정리해고, 계약 종료 등이 59.5%로 가장 많았고 사업 부진이나 휴폐업에 따른 퇴직자는 12.4%, 정년퇴직은 19%였습니다. 중장년 구직자의 58.1%는 자신의 주된 경력 분야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예,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내외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트래블 버블 등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수요가 늘며 업계 프로모션, 이벤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가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해외여행의 문이 열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여행 준비하는 수요도 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여행을 좀 계획들을 많이 하던가요? 네, 가까운 동남아시아가 가장 많았고요. 미국, 유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메프가 10월 1일부터 25일간 해외 항공권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래액이 전월 대비 79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12월 안에 즉시 출발하는 항공권을 결제한 고객은 90%에 달하고요. 내년 초에 출발하는 예약권은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결제한 고객의 선호 여행지는 동남아시아가 5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유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외 항공권을 구매했던 과거 여행 소비 패턴과는 사뭇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여행 안전권역 합의인 트래블버블 협약을 맺은 국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확실히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본격 돌입하면서 즉시 떠나려는 여행객이 많은 추세입니다. 약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여행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있다는 풀이가 되는데요. 아직 여행 수요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주변에서 보면 이제 해외여행 가야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김순기 기자도 뭐 혹시 해외여행 계획 있습니까? 계획이 있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뭐 있으면은 갔다 와서 또 얘기도 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격리 없이 입국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커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격리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네, 꽤 많습니다. 예. 현재 한국인이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지난달 말 기준 23개국 정도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과 각국 정책에 따라 입국 기준이 상이하긴 하지만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당수 유럽 국가와 몰디브, 요르단, 하와이, 괌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은 이번 달부터 한국 여행객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고요. 싱가포르는 15일부터 트래블 버블이 시행됩니다. 미국도 오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힌 상태고요. 지난 6월 말 우리나라와 첫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은 곳은 사이판인데요. 입국 후 사이판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는 호텔에 5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8월 말까지만 해도 사이판 여행 상품에 대한 예약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다녀온 여행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 연말까지 상품이 완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판 정부는 연말까지 한국인 여행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했었는데요. 오버부킹 사태로까지 이어질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대체지로 괌 예약이 급증하고 있고 몰디브로의 신혼 여행 예약 상황도 좋은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리가 휴양지라고 주로 알려져 있는 괌, 사이판, 몰디브 이런 쪽으로도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 뭐 배낭여행부터 해가지고 가시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유럽 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생각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여행사 참 좋은 여행은 지난달 5일 1년 10개월 만에 유럽 여행 상품 정상 판매에 재개했는데요.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터키 가운데 한 나라를 골라 열흘 정도 여행하는 한 나라 일주 상품과 체코, 오스트리아 2개국을 9일 동안 돌아보는 상품 등이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3,600여 명이 예약을 마쳤고 출발일 기준으로 11월에만 25개, 연말까지는 50상품이 출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노랑풍선도 유럽 여행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평균 예약자는 100여 명 수준이고 연말까지 예약자 수는 2,000여 명에 육박합니다. 홈쇼핑 채널을 통해 터키 완전 일주 9일, 두바이 6일 등 2가지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또한 각국을 9일 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여행 상품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패키지가 마련돼 있는 만큼 고객의 여건과 여행 취향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골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생각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유통업계에서도 여행업계와 손잡고 프로모션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통업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본격 전환이 되면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중심으로 방송 편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여행사 교원 KRT와 함께 지난달 31일 해외여행 패키지 5선을 방송했습니다. 100만 원대의 9박 상품으로 스페인, 동유럽 3국 등 코로나 음성만 확인이 된다면 한국인 입국을 허용한 나라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현대홈쇼핑도 온라인 투어와 손잡고 괌 호텔 3박 숙박권 등을 판매했습니다. 트래블 버블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여행 상품 방송 횟수를 코로나19 이전의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괌에 이어 오는 6일에는 유럽 여행 패키지 등도 방송 예정 중에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도 앞서 지난달 17일 3개월 만에 해외여행 상품을 재개했는데요. 터키, 스페인 등 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은 예약 건수만 약 3만 건을 기록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는데 이제 휴대전화 열면은 여행 상품들 푸시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관련 상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에서도 여행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쓱닷컴은 어제 자체 라이브 커머스 쓱라이브에서 괌 해외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G마켓과 옥션은
이제는 해외여행 상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 만큼 국내 스키장이나 호텔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관련 상품에 대한 각종 프로모션도 나오고 있습니다. 쓱닷컴은 오는 4일 매월 프리미엄 호텔 특가 상품으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을 선정해 방송을 진행하고요. 티모는 오는 31일까지 강원도 용평 리조트, 피닉스 평창,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즌권을 특가에 판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로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뭐 국내 숙박이나 쇼핑, 공항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혜택까지 많이 이렇게 뭐 준비를 했다고요? 네, 각종 혜택이 참 많습니다. 해외여행 길이 점차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벤트를 내놓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하나카드는 최근 여행 수요가 몰린 사이판에서 할인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켄싱턴 호텔 사이판의 코럴 오션 리조트 등에서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여행지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보다도 간접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 잡기에 나서는 카드사들도 있는데요. 우리카드는 인천공항 내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할인해주고요. KB국민카드는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 달 라이프샵 항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하면 미국과 유럽은 7%, 그 외 노선은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 휴가용을 노린 카드사들의 혜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대카드는 서울과 부산, 제주, 울산에 있는 정상급 호텔 20곳 패키지를 4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현대카드 호텔위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스키장 혜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신한카드는 전국 10대 스키장과 제휴해 최대 60% 할인을 진행할 예정이고 KB국민카드도 스키장 할인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각 분야에서 프로모션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여행지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분기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19.6% 늘어난 48조 2,2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큰 액수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26.9% 증가한 34조 9,581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의 비중은 72.5%였습니다. 9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2,151억 원 늘며 17%가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늘며 동영상 무선 트래픽이 사상 처음으로 1만 테라바이트도 넘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9월 국내 동영상 시청에 따른 무선 트래픽이 1,464.2 테라바이트로 6월보다 8.3%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가 3개월 간격으로 발표하는 이 통계에서 동영상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1만 테라바이트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영상과 멀티미디어, 웹포털, SNS, 마켓 다운로드 등으로 분류된 콘텐츠 유형 중 동영상이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2%로 가장 컸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지도 서비스 등 멀티미디어 무선 트래픽도 33.3% 늘어난 반면 웹포털과 SNS 트래픽은 각각 7.5%와 1.2%씩 줄어들었습니다. KB국민카드가 카드사 최초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카드는 지난달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100만을 넘기며 골드 버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국민카드는 2019년부터 디지털 콘텐츠 담당 인력을 늘리고 멀티 채널 네트워크와 협업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만 명 수준이었던 구독자 수가 2019년 말에는 30만 명, 지난해 말에는 60만 명까지 빠르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이호철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서해 5도는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 경기 북서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밤부터, 충남 북부 서해안은 내일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 중부지방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고 비는 대체로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을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9도, 광주 6도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18도, 광주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강원 영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전라도와 경상도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9도, 대전 7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 19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강릉 9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속초, 강릉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9도, 대구 7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전주,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는 비가 온 후에 개겠고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이 1.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제주도에,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월요일부터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